이제부터 제가 라미네이트 관련된 내용들을 한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주 완전히 잘못 알려진 정보인데요. 바로 라미네이트는 무조건 치아를 많이 깎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죠. 예전에는요, 한 15년, 2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기술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제작할 때 어느 정도 삭제를 해야지, 치아를 깎아야지만 그 보철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개념이 정착된 지가 오래됐어요. 치아의 가장 바깥면인 범낭지를 거의 건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만 다듬어서 0.2mm, 0.3mm 수준의 아주 얇은 세라믹을 부착하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점도 있죠. 무조건 무삭제가 좋다는 말도 위험합니다. 환자분의 치아 배열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치아가 튀어나와 있는데 무삭제로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출된 치아에다가 더 두꺼운 판을 부착되는 꼴이 돼서 오히려 치아가 튀어나와 보이거나 더 커 보일 수 있겠죠. 따라서 치아를 삭제하느냐 마느냐는 의사의 욕심 때문은 아니고요. 환자분의 치아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라미네이트의 수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라미네이트 수명이 짧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보통 라미네이트 수명을 저희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 정도를 보는데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산술적인 평균치입니다. 어떤 분은 15년, 2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1, 2년 만에 라미네이트가 탈락하거나 혹은 깨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이 차이는 바로 라미네이트를 부착할 때 그 접착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술과 또 라미네이트 부착 이후에 환자가 스스로 라미네이트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저작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때 이를 세게 가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라미네이트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혹은 평소에 앞니로 딱딱한 얼음이나 마른 오징어 같은 거 잘라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앞니 라미네이트에 힘이 많이 전달될 테니까 당연히 라미네이트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교합이 불안한 경우라면요, 몇 개의 라미네이트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탈락될 수 있겠죠.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시술할 때는 단순히 치아 모양만 우리가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치아 배열과 위아래 치아 맞물리는 그 교합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라미네이트의 형태들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교합을 했을 때 라미네이트에 과도한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시술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라미네이트는 그 수명이 짧다는 말은요, 절반의 진실일 뿐이고요. 이 라미네이트가 어떻게 시술됐고 또 시술 후에 환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라미네이트의 수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3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회라는 거는 사실 감정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 정말 아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예전에 라미네이트를 한 걸 후회하신다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후회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그 환자분들의 라미네이트 시술되어 있는 상태들을 보면 이건 사실은 라미네이트 치료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미네이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돌출된 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돌출된 입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라미네이트를 선택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돌출입은요, 위아래 턱뼈가 나왔거나 아니면 치아 구조물들이 전방에 위치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라미네이트보다는 치아 교정을 먼저 해야지 이 돌출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예쁘고 빠르게 가절해주고 싶은 마음에 튀어나온 치아에다가 라미네이트를 붙인다 그래서 돌출입이 개선될까요? 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한 게 후회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라미네이트 자체의 단점으로 인한 후회라기보다는 케이스 셀렉션을 잘못했다는 거죠.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의 목적과 그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맞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저는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요, 상담 과정에서 자세하게 깊이 설명해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면 상담이 또 내용이 복잡해지고 환자분들은 선택하기가 어렵죠. 나는 라미네이트 치료를 고민하면서 갔는데 당신은 입이 튀어나왔으니까 교정 치료를 해? 그러면 환자분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되고 치과 입장에서는 이 환자분이 고민만 않고 돌아가는 결과를 원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환자분이 원하는 니즈를 채워준다는 목적에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했다가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하지 말라는 그 치과, 그 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웃는 치과 의사 오원장입니다. 지금 이 질문 아마 라미네이트를 고민하며 유튜브나 블로그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마음 한구석에 늘 품고 있던 의문일 텐데요. 어떤 치과 원장님들은 지금 바로 라미네이트 치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원장님들은 절대 라미네이트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치과가 왜 라미네이트 치료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라미네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 그리고 라미네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느꼈던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중요한 프로필 촬영이 있거나 혹은 평소에 웃을 때마다 살짝 보이는 내 삐뚤어진 치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 빠르게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서 라미네이트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예뻐진 라미네이트 치료 전후 사진들을 보면서 설레다가도 조금만 더 깊이 검색해보면 무시무시한 후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할 때 치아들을 다 갈아낸다더라.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고 나면 시려서 밥도 못 먹는다. 10년 뒤에는 틀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라미네이트 때문에 고민했던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어떤 치과에 상담을 갔더니 충분히 라미네이트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치과를 가면요, 거기서 라미네이트 이걸 왜 하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환자분들의 머릿속은 정말 하얘지죠.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라고 권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라미네이트를 잘 할 수 있는 자신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난 라미네이트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또 들 수 있고요. 결국 그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다시 핸드폰을 열어서 라미네이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창에 두드리는 도돌이표 같은 그런 상황, 제가 오늘 마침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히 라미네이트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의 소중한 치아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안목을 길러드리는 것이 오늘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부터 한번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보통 라미네이트하고 떠올렸을 때 부정적인 인식을 들게끔 하는 5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를 많이 깎는다는 거고요, 나중에 후회한다, 부자연스럽다, 라미네이트는 수명이 짧다, 그리고 한번 치료받으면 계속 그 라미네이트의 굴레에 갇혀서 라미네이트를 계속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치과의사로서 정말 좀 진솔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이 말들 다 틀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말들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라미네이트라는 치료 자체가 가진 결함이라기보다는요, 라미네이트 치료를 적용하지 않아야 될 케이스에 라미네이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작용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라미네이트 치료가 맞는 사람일까? 라미네이트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빠르게 말씀드려보자면, 치아의 크기가 유난히 작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치아 사이사이 공간이 보여서 신경 쓰이는 분들, 혹은 치아 끝이 미세하게 깨지거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치아가 되게 어둡고 변색이 심해서 웃을 때 자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정치료를 한다 그래서 치아의 형태나 색상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치료가 미소의 밸런스를 잡고 본인의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돌출입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넣고 싶은 분, 아니면 비대칭이 있다거나 혹은 전체적 교합이 이미 무너져 있는 분들, 아니면 잇몸 질환이 점점 심해서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뼈의 지지 기반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라미네이트는요, 좋은 치료냐 나쁜 치료냐의 흑백 논리로 판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이게 나에게 맞는 치료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치과에서 왜 라미네이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제가 말리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라미네이트 치료보다는 치아 배열을 바꾸는 교정 치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일 때입니다. 치아 배열이 많이 삐뚤빼뚤하거나 혹은 입이 많이 돌출된 경우들은, 그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로만 치료했을 때는 치아 배열을 개선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을 또 개선하려면 이를 많이 깎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치아들의 손상도 오고 치료 후에 그 시술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보다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 시술 시에 치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삭제를 하는 행위 대비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치는 되게 높은데 라미네이트로 구현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사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치과는 단순히 예쁜 치아만을 만드는 곳이 아니죠. 우리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장기적인 구강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진심이 전달될 때 환자와 이제 의료진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될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전히 내 상태가 어떤지 헷갈리고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근처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시고 검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미소를 찾는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기대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웃는 치과 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